최근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백신 안에 들어가는 것에는 의사도 모르는 성분이 추가되어 첨가되었기 때문에 대체로 독감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한 코로나 백신도 정상적인 효과 외에 또 다른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독감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해 줄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70년 이상 개발해온 독감 백신도 그 효과가 60%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나이가 고령인 사람에게는 더욱 떨어져 많은 논란이 그간 있었습니다. 1997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된 이래 65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현재 80%를 넘어선 상태이지만 문제는 고령자의 경우 젊은 성인보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고대고려병원 감염내과 송준영 교수팀은 백신 효과가 낮은 주된 첫 번째 원인으로는 백신 접종의 바이러스 항원과 유행 바이러스가 다른 백신 불일치 현상을 꼽았습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인플루엔자 원인이 되는 4가지 바이러스 중 해당 연도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A 바이러스와 B 바이러스를 선정했습니다. 국내에서는 WHO가 발표한 바이러스를 포함한 상가 백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WHO가 예측했던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실제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50% 이상은 일치하지 않고 B형 바이러스 이종이 동시에 유행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국내도 2009년 인플루엔자 대유행 이후 2가지 계통의 B형 바이러스가 절기마다 동시 유행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낮은 백신 효과의 원인으로는 노인의 낮은 면역 반응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국 메모리 대학 발리 프란드라는 교수팀이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65세 이상 노인 54명을 포함한 성인 21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대상군에서 채취한 혈액 샘플을 분석한 결과 노인에서 백신 접종 전과 후 모두 7일 이내 항체를 생산하는 B세포 수치는 낮았지만 체내 염증을 유도하는 단해코 수치는 높았습니다. 이는 결국 노인에서 면역 반응의 결과를 가져오는 메커니즘이 백신 항체 반응을 악화시킨 것으로 연구팀은 추정했습니다. 기존 상카 백신 대신 2가지 계통의 B 바이러스를 포함한 사카 백신 또는 면역 증강 백신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고려의대 김우주 교수는 최근 10년간 국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행 행태를 보면 통상 12월에서 3월까지 A형 바이러스가 3월에서 4월까지는 B형 바이러스가 유행했다면서 건강한 성인을 제한 고령자 또는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자의 경우 사카 백신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다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카 백신은 상카 백신에 비해 비열 등 면역 원성을 보였으며 국소 및 전신 이상 반응 발생에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면역 증강제 백신도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고 장기 면역 효과를 유지하는 등의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했습니다. 면역 증강제는 백신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기 위해 백신 항원과 혼합해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고대의대 정희진 교수는 독감 백신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국내 독감 환자의 증가와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말 대한감염학회 공식전을 통해 국가 접종 프로그램 이후 매년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효과는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독감 무료 백신 프로그램은 1997년 저소득 노인을 시작으로 2005년 65세 이상 모든 성인 무료 접종으로 확대됐고 2016년과 2017년에는 매년 12개월 미만, 59개월 미만으로 추가 확대함으로써 유아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성인 독감 백신 접종률은 80% 이상으로 증가했고 영유아는 사실상 무료로 전환된 이후부터 접종률은 100%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매년 독감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고 급기야는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팬데믹 가운데 트윈데믹의 우려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전 일부 집단이 선택적인 접종보다 더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독감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더 신경을 써서 백신 접종에 의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일단 접종을 멈추고 원인을 계산한 이후에 다시 접종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독감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을 보았을 적에 크게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코로나에 대한 백신 접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개발한 독감 바이러스가 이 지경으로 부작용이 심한데 단지 1년도 안 된 코로나 백신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한다는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 유명한 다수의 거대한 백신 회사에서조차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백신의 임상 3상 시험에서 여러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코로나 백신의 개발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중국만이 엉터리 백신을 만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공산 백신만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선전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며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엉터리 중공 코로나 백신을 수입해 우리나라 국민에게 접종을 한 모양인데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을 다 죽일 생각이 아니라면 이런 행위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2020년 10월 22일자로 어제 9명이던 백신 사망자가 하루 만에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으니 아마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 발표로는 지금 독감 백신 부작용 상태가 코로나의 심각성에 비하면 별 문제가 아니라 독감 백신 접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지만 상황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태라면 백신 접종을 계속하는 것은 사망자만 더 늘릴 뿐이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일단 백신 접종을 중지시키고 사망하는 원인을 빨리 알아낸 다음 대책을 세우면서 다시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백신의 부작용의 원인으로는 처음 백신 운송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고 백신 속에 백색의 침전물이 문제가 되었지만 정부 발표에서는 주종란을 이용해 세포 배양 백신에서 의도되지 않게 첨가되는 단백질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라고 의심을 하지만 꼭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신은 제조 방법에 따라 크게 약독화 생백신과 불활성 백신으로 나뉩니다. 약독화 생백신은 야생세균 또는 바이러스의 병원체를 실험실에서 변형하여 제조한 것으로 체내에서 증식하여 면역력을 생성할 수는 있지만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약독화 생백신은 대부분 바이러스 백신이지만 세균 백신도 있습니다. 불활성화 백신은 바이러스 또는 세균 전체 또는 일부분 획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해화 백신은 단백 기반 또는 다당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단백 백신은 톡소이드와 아다니 또는 서브빌리언 등이 포함됩니다. 단백결합 다당 백신은 단백에 화학적으로 결합된 다당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백과의 결합을 통해 더 효과적인 백신이 됩니다. 여기서 약독화 생백신인 경우 항생보존제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 방법으로 제조하는 여러 백신에서는 백신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순수한 항원 외에도 첨가물을 추가하여 의도하지 않게 들어오는 달걀의 단백질 외에 여러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달걀의 알러지나 아나필락시스만으로 백신의 부작용을 설명하기에는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 혹자는 백신의 항원 외에 다른 물질은 미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래 물질에 대한 인체의 반응은 용량에 비례하는 만성 독성 반응과 아나필락시스 반응과 같이 미량에 의한 급성 독성 반응도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용량이라도 인체의 체질과 맞지 않은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가능 어떤 체질에서는 급성 아나필락틱 반응을 일으켜 사람이 사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계란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가진 사람에게 부활환을 사용하 만든 인플루엔자 백신을 투여하면 심각한 상태나 사망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각 회사의 고유 제조 방법에서 첨가되는 물질에 대한 반응들도 조사해서 백신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에 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아무리 효과가 있는 백신이 개발됐다 해도 잘 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만능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일지라도 단언컨대 완전한 약은 절대로 없습니다. 백신은 더욱 그러합니다.